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긴카프로 갑니다. 네, 이제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바로 전화를 못 들었어요. 뭐 무슨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청주렌트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장기렌트를 타고 계세요? 예, 네네. 예, 근데 이게 차량의 지출이 월 렌트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가는데요? 이게 지금 92만 원 정도 차가 뭔데요? 아반떼 차량이 너무 많이 나반대가 92라고요? 예, 장기렌트가요? 예. 그럼 불가능한데? 뭐 계약 조건은요? 계약 조건은 60개월이고요. 2만 킬로예요? 아니요, 연간 5만 원로 해가지고 3년기 자유반납이 5만 킬로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3년 뒤에 자유 반납이요? 예, 금융사 어디에요? 티켓비 다 배탈? 예, 장기 만 26세 안 되시죠? 네네. 만 26세 이하. 보증금 이런 거 없이 무보증이고요. 예, 예. 그래도 92만 원은 미쳤는데. 그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엔카 매물에도 하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캐피탈인데 2만 키로인데 96만 원이라고 떠 있어가지고. 우와 미쳤다. 그게 말이 되나? 아반떼 풀옵션이에요? 아니요. 그 파츠 옵션은 다 빠지고 그 뭐냐 기본 옵션 있잖아요. 추가 옵션이. 이 아반떼 1.6 가솔린 말하는 거예요? 아니 2.0. 2.0 N이요? 아니면 네. 스포츠? 아반떼 N이요. 아반떼 N. 네네. 차가 4천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 추고가가 3,600이고 거기에다가 현대 측에서 이게 인수 거부된 차량인데 그것 때문에 수리는 다 했는데 200 얼마다 200 얼마를 할인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 3천, 차값은 3,400이네요? 예, 근데 90 얼마인데 제가 또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드가 89만 원이거든요. 많이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소렌토보다 아반떼가 더 비싼 거잖아요 지금 N인데. 그리고 잔존가치 떨어지고 21세고 그럼 그 정도 금액 나올 수도 있죠. 거기다가 5만 킬로인데. 아, 근데 이게 연간 키로수는 제가 그 많이 안 타가지고 근데 왜 5만으로 했어요? 그 장기 휴대 서비스 3년 뒤에 자유반납은 하고 싶은데 키로수가 5만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거 언제 뽑은 건데요? 4월달에 뽑았습니다 이번 연도. 근데 지금 와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3개월 됐는데. 그 키로수를 좀 낮추고 월 납입료도 낮추고 싶어가지고. 그럼 못 바꾸죠. 아 그래요? 본인이 그 조건 자격밖에 안 돼서 했을 텐데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요? 만 21세입니다 지금. 만 21세. 네네. 직장은요? 직장은 부모님 회사 다니고 있어요. 사대보험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캐피탈을 왜 했지? 저도 그 당시에는 근무한 지 6개월 안 지났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 회사가 저희 아버지가 설립하기 전에 전 작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때 이거를 2년이 출고할 때는- 2년 가까이 됐어요. 이거 출고할 당시에는 2년 일한 직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대보험 2년 들어가 있었고 예.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연봉은 그 뭐야 신고돼 있는 거는 최저로 신고가 돼 최저로? 있습니다. 예. 2천 좀 넘게 되겠네요, 맞죠? 네네. 근데 지금 연봉을 올려가지고 신고가 좀 다르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뭐가 답답하신지는 알겠는데 네.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물어보는 것만 탁탁 알려주시면 돼요.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보통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다른 이건 이렇다, 연봉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더 혼란스럽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펴봐라. 근데 저 뭐야 그때는 그냥 당장 차를 빨리 하고 싶어갖고 5만 킬로든 뭐든 비싸든 말든 일단 하자 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는 그분이 방법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딱 출고했을 때 네. 출고하고 나서 그걸 계속 믿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쭉 타야죠. 이미 한 계약은 뒤집으려면 무조건 손해가 발생해요. 그리고 신용 점수 알고 계세요, 본인 거? 네. 몇 점이에요? 올 크레딧이 920점이고요. 네네. 나이스가 820점이에요. 와, 이거 대리점 가서 한 거예요? 그 영업사원이 기아 딜러였는데 예, 소개시켜 갖고 와, 미쳤다. 아반떼 90만. 잠깐만. 검증은 일단 해드릴게요. 근데 이미 했는 거를 가지고 네. 저건 뭐 공시능 해봤자 네. 소용은 없거든요. 근데 네. 네, 나중에 추후 비용을 좀 생각해가지고 조금 지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처분하고. 아니요. 조금 손해가 아니에요. 다 새로 한다는 건 무조건 많은 손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 정도 나온 게 정상인지만 잠깐 봅시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 대신 그 36개월 뒤에 자유반납했다고요. 네. 거기는 그것도 5만 킬로 했고 5만 킬로밖에 안 된다 했대 이 차는. 그 자유반납 때문에 이거. 근데 자유반납 우리는 2년이잖아. 근데 여기는 3년짜리래. 그건 뭔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
6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기대 서비스가 3년 뒤고요. 그 48개월 2년 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가 금융하는 그 코드가 세 가지거든요. 대리점에서 하는 거랑, 네. 그렇죠. 온라인 지점으로 하는 거랑, 네. 도저히 심사 승인이 안 되는 사람 풀어주는 라고 해서 좀 더 비싸지만 또 다른 제고도 확보된다. 하여튼 세 가지예요. 대리점이 일단 제일 비싼 거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야, 이거 우리가 네. 마진 이바에서 아무리 비싸게 해도요. 네. 80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영업사원들이 60개월 5만 킬로에 3년 뒤에 자유반납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도 이빠이 먹었을 거고. 네.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대리점 딜러가 비싼 차를 팔았어. 그리고 특판이 아니고 금융사 특판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가져온 대리점 출고야. 그리고 캐피탈 자체가 좀 비싸. 아, 네네. 거기에다가 자유반납형까지 넣어서 좀 더 비싸. 그리고 만 21세라서 보험료 때문에 또 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졸라게 비싸요. 그리고 일단 주행거리를 5만 뛰지도 않는데 5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에바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미친 듯이 막 마진 넣고 별 지랄 다 해도 90만 원 넘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네. 불가능한 금액은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다 갖다 때려놨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려고 여기까지를 여쭤본 건데, 신용 점수 멀쩡해. 나이는 어려. 나이는 어려도 다른 되는데 안 되는데 금융사를 좀 찾아보고 를 가면 몰라도, 그리고 5만 킬로밖에 안 된다는 거는 무조건 개소리고, 이거 92만 원 아무리 보험료 다 합쳐도 60개월 하면 5,500이잖아요. 이자 뭐 1,000만 원이라 치자. 그래도 4,500이야. 보험료 이것저것 뗀다 해도 차값을 다 내는 거. 이거는 그냥 할부를 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할부를 해도 그만큼은 안 나온다. 취등록세 다 합쳐서 4,000 나누기 60. 할부했어도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겠죠.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탈출하려면 남한테 이 계약을 떠넘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웬만한 등신 아니면 아반떼 N 장기 렌트 아무리 보험료하고 세금 다 포함 뭐 감가 면제 된다 하더라도 90만 원 내고 탈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차가격이 4,800주고 샀는데 풀옵션이. 그거는 비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사람들이 여기 4천만짜리 있고 5천만짜리 있으면 4천만짜리가 무조건 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차일수록 싼 거예요. 잔존가치라고 해서 생각해보세요. 아반떼 N을 내가 5년 타다가 중고로 파는 거랑 네. 소렌토를 5년 타다가 중고로 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소렌토는 중고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아반떼 N은 매니아 극소수잖아. 네네. 그리고 아반떼 N이라는 차종 자체가 험하게 탔을 가능성이 큰 차잖아요. 네. 막 탔을 가능성. 그리고 중고 시세가 떨어지죠. 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S클래스가 있고 2억짜리 완전 스포츠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스포츠카 감가가 더 심하겠죠. 네. 근데 소렌토는 감가가 심하지 않으니까 월납료가 낮은 거고, 아반떼는 감가가 심하니까 월납료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반떼 N이 4천이고 소렌토가 4천이면 당연히 소렌토가 훨씬 쌉니다. 쉬운 예로 그랜저 4천만 원짜리 있고 쉐보레 말리부 알죠? 네. 말리부 위에 임팔라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네. 걔가 그랜저급인데 걔도 4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그랜저가 55만 나올 때 얘는 75만 원 나와요. 와. 똑같은 4천만 원짜리 똑같은 급의 차인데. 그러니까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많을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잘 나가는 차일수록 이거를 되팔았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쓰는 돈이 적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소렌토하고 아반떼 N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반떼 N은 완전 특수차, 머스탱, BMW G4 이런 것처럼 감가 다 쳐맞는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렌트로 적합하면서도 적합하지도 않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거랑 장기 렌트 했다 말다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본인이 했는 그 계약 조건의 그 요소들, 그 프로세스 자체가 영업사원 마진이 너무 고마진이고 본인이 과연 그거 하지 않으면 못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애매하다는 거지. 만약에 본인이 베스트로 계약을 해가지고 네. 잠깐만요. 해보자. 아반떼 N. 그럼 사장님, 혹시 그러면 사장님 했을 때는 그 장가가 풀로 때렸을 때 장가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내가 때렸을 때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 거의 하나도 안 보신 건데 금융사 우리나라에 20개가 있어. 거기서 그냥 캐피탈을 선택한 거예요. 왜? 영업사원이니까. 그럼 캐피탈이 잡아주는 장가가 장가인 거지. 내가 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반떼 N을 5만 킬로에 60개월에 무보증에 이런 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A부터 저 밑에까지 이제 20개의 금융
금융사가 순위가 쫙 생겨. 그러면 1등 하는 데가 이제 월납료가 제일 낮은 데예요. 네. 월납료가 제일 낮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금리도 낮고 장가도 높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네. 요소는. 그러니까 장가 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은 못 한다니까요. 근데 캐피탈은 장기 렌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저렴한 금융사에 속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캐피탈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게 92만 원이 무조건 비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여기에 92만 원 주고 하지 않으면 난 이 차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다. 그러면 그건 비싼 게 아닌 거지 그 사람한테.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아반떼가 제일 싸다. 예를 들어 뭐 75만 원이다. 네. 그럼 거기에 심사를 받는데 승인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캐피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도 안 돼, 메리츠도 안 돼, 뭐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국민도 안 돼. 캐피탈, 승인이 돼버렸어. 그럼 캐피탈 가격이 나에게 제일 싼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4대 보험 직장 6개월 이상 근무했었고, 나이는 어리지만 신용도 괜찮고, 그러면 캐피탈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장담은 못하지.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 딜러가 그냥 캐피탈 딜러니까 캐피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MW 매장 가봐요. 그럼 BMW 파이낸스 쓰라고 하지. 근데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BMW 파이낸스 비싸잖아. 다른 데 다 비교해서 해줘. 그러면 딜러가 아차 하면서 딴 데 알아보는 거지. 일단 내가 근무하는 곳에 금융을 쓰는 게 본인들의 기본 업무죠. 잘 모르니까 그냥 대리점 가면 무조건 캐피탈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갔다. 캐피탈로 견적을 나한테 줬다. 캐피탈 말고 딴 데 더 싸던데 딴 데 찾아주세요. 하면은 아이고 하면서 딴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이렇게 확 이빨 털어가지고 영업사원이 그렇군요 믿고 따라갔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건데 네. 무조건 영업사원이 잘못됐다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캐피탈 말고 딴 데가 안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딴 데 심사를 해본 적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캐피탈 들이댄 거고 거기다가 마진율만 봐도 존나 많이 먹었다. 진짜 와 잠깐만 계산 좀 3,600 그렇지. 이거 팔면서 한 3,400 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저희 꺼려지는 게 이미 한 거잖아. 이미 한 거를 뒤돌아보면 소용이 없어. 이거를 사실 내가 이걸 도망치려면 나도 양심을 버려야 돼요. 본인도 양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야 돼요. 승계를 쳐야 돼요. 네. 막말로 가져갈 사람은 없다. 이거 아반떼 N 이제 신형 나오는데 그 구형일 거 아니에요. 건물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되는데 하자 보수해서 200만 원 할인됐습니다. 그것만 듣고 200만 원 할인됐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 사는 것보다 난 싸게 사겠구나 라는 거에 꽂혀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비싸게 만들었는 거를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때 영업사원 아가리 이제 흔들려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월납료를 봐도 아씨 원래 이런 값지 뭐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구라치겠어?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갈 길이 없다. 진짜. 이거를 남은 5년 동안 4년 반 동안 계속 타면서 돈 꼬라박는 게 존나 억울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남한테 넘기려면 그 4년 반 동안 내가 꼬라박는 그 과도한 그 월 납입료를 네. 깎아주고 넘겨야지 누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깎아줘도 일단 월 90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부담 때문에 가져갈 사람이 잘 없다는 거지.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안 내도 될 걸 내고 있다 만약에. 한 달 한 15만 원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내가 손해봤어. 그러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누구한테 가져가세요 하고 넘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계약을 유지하든 말든 똑같잖아 내한테. 맞죠? 목돈으로 그거를 지금 토해내고 이거를 짜증나니까 처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어차피 내가 손해봐야 될 금액이야. 이걸 손해 안 보려면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지. 친구 하나 슬슬 꼬셔갖고 멍청한 동생 하나 불러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그럼 꼭 그런 애들한테 떠넘긴다고. 근데 본인이 이거 떠넘겼다 쳐 세차를 또 해야 되잖아. 세차를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이고 깔끔한 그걸로 할 자신이 있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손해보고 넘긴 다음에 또 내가 좀 눈탱이 맞아서 또 출고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아반떼 N이라는 이 차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면 이미 터져버린 내 눈탱이는 어차피 터진 거라고.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장님 이걸 제가 한 1, 2년만 있다가 인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인수도 할 필요 없지. 장가도 아마 최대 높게 잡아놓고 수수료를 많이 때렸을 거야. 이거 아반떼 N이라는 차 자체가 인수해서 좋을 게 아니야. 지금 21살이니까 괜찮아. 30살까지 나는 이 차면 충분해. 그러면 인수해서 계속 타세요. 근데 인수해서 되파는 거는 절대 내에게 그 이득이 남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정확한 내가 계약 그 조건을 다 눈으로 봐서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는 그렇다. 만약 이 사람이 잔존가치를 뭐 10% 20% 잡아놨다. 그러면 인수해야지. 잔존가치가 중요해요. 내 인수 가격. 계약을 처음 할 때 그걸 정하잖아요. 차가 3,600이면 인수 가격이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500 비슷하게 잡혔을 거예요. 860만 원. 860이에요? 네. 그러면 인수해야지. 그러면 비쌀만 했네.
그럼 비싸면 했네. 그럼 무조건 인수해야지. 만약에 5년 타는데 내가 주행거리도 예. 10만 킬로 미만이고 사고도 무사고야. 범퍼 단순 교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 그 인수해가고 되팔아도 800 이상은 받겠죠. 1500 이상은 받겠지. 그럼 인수해야 되지. 그때 내가 남을 돈 때문에 지금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단가 때문에 저는 그럼 비싸게 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그걸 정확하게 눈으로 안 보면 정답을 말 못한다고. 지금도 장가 800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영업사원 개새끼라고 욕만 존나 했잖아. 근데 장가 800인 것 자체도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성능 국산차를 중고로 팔아갖고 얼마나 된다고. 내가 타고 싶은 만큼 그냥 처음에 꽂혀갖고 사는 거잖아, 이런 차는. 나도 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5년 탔으면 그것도 오래 탔어. 본인이 왜 3년 뒤에 자유반납을 걸었겠어? 3년 이상 탈 자신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잖아. 그럼 인수해서 계속 탈 일은 없다. 그러면 인수해서 되파는 것처럼 장가를 낮춰갖고 월납을 많이 낼 필요가 뭐 있냐고, 귀찮게. 장가 최대한 올리고 월납 적게 내면서 3년 타고 빨리 던져보고 치 아프지.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거지 같은 조건이다, 계약이. 뭐 하나를 보더라도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만, 그러면 나쁘지 않네 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게 또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다 보니까 별로다. 그냥 돈 많이 남기려고 판 것 같다. 장가를 낮춰놓으면 영업사원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거 인수해서 나중에 되팔면 인수 가격 800입니다 사장님. 팔 때 1500 받으니까 돈 남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럼 애초에 그 700 차액을 남기 전에 그 700을 월납료로 내가 덜 내는 게 낫지. 귀찮게 뭘 인수해서 언제 팔아. 중고매매 상사들한테 눈탱이 안 맞을 보장이 또 나중에 어디 있고 시간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800에 인수해서 1500에 팔아가지고 700을 먹었다 치자. 700 나누기 60개월 하면 10한 2만원 된다 치자. 그럼 92 낼 거 그냥 애초에 80 내면 그게 속 편한 거지,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가를 낮추는 건 등신이라니까. 장가를 낮출 것 같으면 장기렌트를 안 해야지. 물론 21세 보험료가 높으니까, 그래도 장기렌트 보험료가 좀 더 싸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장가를 높이지 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순이 생겨요. 영업사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딱 봤을 때는 모순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해. 이 계약자가 어떤 상황이며 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견적서를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되면 저게 이해 안 되고 저게 이해되면 이게 이해 안 되고, 이런 모순으로 만들었는 거면 영업사원이 잘못한 거지. 그럼 이걸 그냥 사거나 던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맞죠. 근데 던질 때 내 손해를 줄이려면 그만큼 가져가는 사람이 눈탱이를 맞는 거죠. 최소한 양심적으로 던지는 것보다 이 가격에 캐피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어디서 어떻게 찾냐. 그 타이밍이 맞냐. 잘 안 되지. 그러면은 내세울 거는 3년 뒤에 자유반납입니다. 그리고 만 21세니까 젊은 친구들, 직장 없어도 이건 다 누구나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 곳이거든요. 백수야. 백수인데 내가 22살, 23살이야. 그런 사람은 이거 승계심사하면 받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차피 이 가격 말고 더 싼 금융사를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시키려고 문의온 사람한테 설명을 하잖아. 그럼 지 차 넘기려고 지 꼬시는 줄 안다고. 또 그게 진짜 힘들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누가 가져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500 손해 볼 바에 어차피 또 딴 차를 내가 타야 되는데 그냥 4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더 낸다 생각하고 씨발 타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제가 갖고 있으면 차라리 5년까지 유지시켰다가 인수해갖고 되파는 게 그나마 나은 거야? 아니면 3년 뒤에 반납해가 너 아무도 보장 못하죠. 5년 뒤에 오해될 줄 알고. 5년 뒤에 아반떼 풀체인지가 나와서 N이 나왔는데 뭐 구형은 개쓰레기처럼 나왔어. 구형은 쓰레기 될 것처럼 좋게 나왔어. 그럼 구형 아무도 안 살 수도 있겠지. 중고시세는 훅 떨어지겠지. 근데 시행이 계속 나왔는데 현재 거랑 외관하고 뭐 전자장비나 뭐 소프트웨어가 좀 바뀌었지만 엔진도 똑같고 차세도 똑같아. 그럼 뭐 중고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죠. 그건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뭐 먼저 예를 들어 삼각대 알죠? 아반떼. 네, 알아요. 그 아반떼 전에 거 금방 나왔을 때 오해됐어요. 그 앞에 있는 아반떼 중고 시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병신 같으면 그 전에 중고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고, 감가가. 그 새로 나온 게 너무 막 황골탈퇴해서 막 존나 좋게 나왔어. 그럼 그 앞에 거는 똥값 되는 거지 뭐. 그건 미래는 모르는 거죠 뭐. 차의 상 컨디션도 중요해.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저렇게 하는 게 낫다 보장은 못해요. 대충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건을 하나 사거나 계약을 하고 나면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예를 들어 내가 아이폰 새로 나와가지고 150만 주고 샀는데 네. 3달 뒤에 뒤를 돌아보면 어때? 100만도 안 하잖아. 네. 속 아프잖아. 네. 근데 남들보다 빨리 썼으니까 그걸 감수하고 타는 거지 뭐. 똑같아요 차도. 내가 타고 나서 지금 신형 나오면 뭐해? 나는 이미 이거 했는데 뒤돌아보지 마요. 그 차에
만족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차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사정상 차를 아예 타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존나 대박이 나가지고 더 비싼 차를 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타는 게 좋다. 21살 아반떼 N이면 그래도 대장 아닙니까? 네. 차가 싫은 건 아니죠? 네, 차가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원래 이게 베렌을 저희 탔어요. 아, 그래요? 네, 베렌이 개인 명의라고 탔는데, 그 보험료 아끼려고, 장기 렌트 알아보고, 킹카보요, 양성도 많이 보고 그래갖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아니 그 장기렌트 내 영상 보고 장기렌트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내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엄한 대리점 딜러한테 가가지고 눈탱이를 쳐맞고 와서 내한테 와서 울고 있는 근데 그 이메일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이메일을 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댓글이라도 보내고 쓰면 그래갖고, 되지. 답변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거의 다 쌩까요. 오늘 우회하다가 내가 뭐 딴짓 하다가 카톡을 딱 읽어버려가지고 원래 안 읽고 쌩까면 되는데 숫자 1이 없어지면 내가 읽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새끼 읽었는데 쌩깠다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나도 비양심적이니까 네. 이렇게 딱 답장을 하다 보니까 통화까지 됐는데 참 열불이 터지네 진짜. 미안해요. 제가 이 텐션이 올라가면 네. 막 떠들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야, 화가 났어. 92만 원까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아반떼 N이니까 대충 보니까 그냥 영업사원이 좀 많이 남겨서 그렇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동호회, 거기 있던 분이어가지고, 동호회? 해주겠다, 예. 제가 뭐 따로 다른 영업 활동하시는 분들 욕하고 싶진 않지만 적당히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건 좀 비양심적이긴 하다. 그래요? 아반떼 팔았으면 한 100만 남겼으면 됐지. 뭐 300만 원 이상 남기려고 그래. 그분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딜러한테 연락해가지고 딜러 소개해달라고 하면 오해돼요. 딜러 그 엄마만 남가먹나 남가먹고 중간에 소개한 남가먹고 다 해야 되는데 남가먹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싸게 팔아갖고 답 나오겠나. 그러니까 비싸게 팔지. 원래는 보통 싸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까지 떨어져요? 나비밀가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주행거리 줄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 조건을 똑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냥 뭐 마진만 좀 많이 때린 건데 조건을 그냥 본인한테 맞춰가지고 짝짝짝짝 했다 하면 70만 원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비싸지만 타고 싶어서 타는 차종이에요. 근데 연간 주행을 5만원 너무. 그건 누굴 탓해? 영업사원이 5만밖에 안 됩니다 하는데 나 5만 안 타는데 씨발 지금 타고 싶으니까 5만 그냥 줘 있어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니야. 1년에 본인 만 킬로 따지지. 탈까 말까 하는데, 주말에. 만 킬로? 네, 만 킬로 탈까 말까 왜 주말에만 타고 차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아버지 서진 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월남료가 높지만 그래서 장가가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난 이거를 반납하려고 장기렌트 하는 게 아니라 인수해서 나중에 되팔아야지 뭐 어떡해. 왜냐면은 그 잔존 가치는 5년 뒤에 25만 킬로 탄 차의 잔존 가치잖아. 그러니까 폐차 직전이지 5만으로 해놨으면. 근데 본인은 실제로 5만 킬로도 안 탈 거라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인수해서 되팔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강제로 지금 주어진 거죠. 차, 그러니까 본인도 아반떼 N 정도 타봤으면, 네. 그거 5년 실컷 타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일반 아반떼 타세요. 그냥 차 아무 쓸모없다. 즐거웠습니다. 네. 나중에 심심할 때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